그 좋은 말씀을 또 하나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상업 세계의 그러니까 매상을 법률로 그렇죠. 책임져 그렇죠. 주겠다는 게 상업 세계의 불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참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주 그래요. 정확하게 뭐 예컨대 됐어요. 예. 어른이 뭐 젊은 남녀를 갖다 좀 결혼하겠고 좀 이렇게 준비를 했어. 그때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 그렇죠. 나름이야 지금. 그러니까 예, 예. 그 상업 세계라는 건 사실은 뭐죠? 자기가 그 그렇죠. 위험을 갖다 무릅쓴 거야. 그렇죠. 예. 그래야 자기가 발전하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그걸 갖다가 뭐 예컨대 국가가 무슨 뭐 정액소득을 갖다 무슨 보장한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준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프랜차이저가 예상 매출을 다 해가지고 뭐 이게 마치 말이죠. 이게 무슨 뭐 보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전에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거. 그거는 상업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너무 단순화하는 거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당장 떠오르는 게 이제 프랭크 나이트 같은 양반은 사업 세계 그걸 이제 불확실성을 잘 알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란 걸 그 아주 최종 책임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이제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는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법안을 그래요. 만드는 그러니까 분들이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죠. 꼭 재벌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주 금방 오픈한 자영업자도 그 불확실성을 어깨에 매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uncertainty bearer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짊어진 자로서의 상업세계에 들어온 어떤 저거야. 그걸 좀 잘 음미해 보면 굉장히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뭔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래도 질 좋고 싸고 좋은 그렇죠. 것을 얻는 게 그렇죠. 뭐 법으로 이렇게 하라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아무리 해도 그게 독점이면 그렇죠.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묶여 있다면 그게 뭐 비싸게 받는다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결국은 경쟁이 되도록 지금도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갑을로 좀 응용을 좀 하면은 이게 갑을 형식하고 또 실질이 좀 달라요. 예컨대 연예 기획사가 갑이고 가수가 을이겠지. 하지만은 가수 중에 인기 있는 가수는 슈퍼갑이야 또 사실. 을이지만은 사실 갑 위에 있는 슈퍼갑이야. 그렇죠. 우리도 누가 갑이야?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이렇게 생생 토크를 하는 어떤 파티스펀트가 되죠.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요즘이 뭐냐면은 경쟁력이 갑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렇죠. 을이지만은 실제는 갑이야. 근데 그거 무슨 기획사가 기획사가 지금 저 가수한테 전환되면은 이 가수가 갑이지.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저기 이마트 같은데 물건 넣는 것도 잘 팔리는 물건 같으면 서로 먹고 하면 그런 물건은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넣으려고 애쓰는 거고 이마트에서 그러면 반대로 그렇죠. 거꾸로 뭐 잘 안 받아주거나 뭐 별 소비자들 별로 안 찾는 것 같은 것들은 서로 뭐 그냥 구걸하는 수밖에 없고 좀 넣어달라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갑을을 이렇게 도시적으로 보는 참 국견들은 좀 대단하죠. 보면 말이야. 좀 대단하세요. 이거 좀 그런 용기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납품 단가에 대해서 징벌적 뭐 손해배상제 논의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단원코, 단연코죠. 단원코가 맞네요. 이 협상이죠, 협상. 협상에 당과 부당은 없어요. 그렇죠. 뭐를 치팅을 했다. 쏘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갈취를 했다. 폭력을 갖고. 그다음 은밀하게 말이에요. 침탈했다. 이러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얼마. 여기 무슨 협상력은 뭐 그게 당과 부당이 아니거든. 그럼 여기 무슨 뭐 그걸 뭘 후려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이게 언어의 어떤 그 천박성인데 왜 우리 후려치기란 말을 좀 우리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나도 너무 싫은 거예요,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 듣고 이제 그냥 무감했는데 하도 정치권에서 후려친다고 그러니까 요새는 아주 신경질이 나요. 그 말 들으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회 어떤 천박한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그냥 뭐 그냥 하면 좋아. 그걸 갖다 무슨 뭐 후려치기 하고 말이야. 왜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사적 자치고 그러고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 한 번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뭐 그 게임 시어리에서 보면 이게 이제 무한 반복 게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긴 어떤 이제 여러 차례 어떤 계약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양보하면은 그것이 내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 깨지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냥 딱 한 번 그냥 스냅샷을 찍듯이 그때를 포착해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것도 그렇게 무슨 뭐 사적 자치인데
이거를 뭐 국가가 들어가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큰 그 원칙, 규제의 원칙도 여기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 잡는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게 규제를 할 때는 그게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요 최근에 이제 기업 간 거래라든가 뭐 이제 내부 거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내부 거래가 사익을 편취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 때문에 내부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제 닭장면. 근데 이제 그 제가 요새 이거를 좀 연구를 좀 했어요. 좀 시간이 짧아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내부 거래를 통해 갖고 누구에게 무슨 뭐 이걸 몰아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전체에서 보면은 한 일부에 그걸 속아내면 되잖아. 그 산을 보시면은 어떤 나무는 약간 좀 말랐어. 그걸 갖다 베어내면 되는 거야. 산 자체가 다 마른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왜 내부 거래는 원래 왜 나왔죠? 필요하니까 나온 거란 말이죠. 만약 내부 거래 못하게 하면 전부 다 사업으로 다 묶어서 다 놀이 될 거 아니에요. 거대 기업이 그럼 그게 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분리해서 그렇게 이제 책임 경영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열사.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옳다 나쁘다 아니고 시장에 의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시장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야. 따라서 제3자 얘기할 필요 없다 그거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문제 있으면은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에도 보면은 부당 내부 거래를 규제를 하잖아요. 이게 불공정 거래거든 이거는. 그렇죠. 따라서 예컨대 시가보다 뭐 싸게 비싸게 이렇게 하면 만약에 사는 쪽인데 싸게 하면 내가 이익을 취하는 거고 비싸게 또 주면 뭐죠? 상대 이익을 또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요를 이제 뭐 그 말을 바꿔갖고 이제 회사 기회 유형 금지로 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주주 간의 어떤 이제 피해를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법으로 회사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거래법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이제 속화를 소 잡는데 그걸 갖다 닭 잡는데 그건 아니었어. 규제라는 건 이제 사실 굉장히 그 뭐랄까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비집고 들어가서 칸막이를 하려니까 얼마나 구조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호랑이는 그려도 그 속에 뼈는 못 그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세상 복합적이야. 복합체야. 그래서 규제를 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그 소를 갖다 잡는 그 우악스러운 칼을 갖고 와서 이 닭을 잡은 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일감 몰아주기 이것도 말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전번에 우리가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일감 몰아주기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 피난처가 되는 거야. 내가 사업을 왜 망했지? 자기가 무슨 부실한 것도 있는데 누가 뭐 일감 몰아줘서 나한테 피해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 법이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 필요한 어떤 상거래랄까 그것이 이제 관습이 되고 상법으로 진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으로 공법이 되고 그런 테두리에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뭐 자꾸 이렇게 언제 뭐 하겠어 보면은. 전번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 납품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영국 같은데 관례는 요즘에 백화점에 이제 납품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납품받는 백화점에서는 백화점하고 이 납품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써놓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데 어떤 동의냐, 다른 납품해주는 사람이 나보다 질이 더 좋거나 값이 더 좋거나 더 유리하거나 그런 게 아닌 한 나는 계속 거래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암묵적인 수준. 그래서 계속 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형성되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게 맞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요선 시대 때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법으로 좀 묶을 필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계약 기간 같은 건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구두로 발주를 취소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는 뭐 그거는 뭐 이제 명시적인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맞는데 그건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그리고 실제 거기까지는 만약에 좀 덜 됐으면 그걸 완성하라고 거야 보면은 구두로 발주 취소하면 안 되죠. 하지만은 지금 말하는 대로 상대가 나보다 세면은 나는 뭐지 밀릴 수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또 소비자 이걸 보고 자기도 발전하는 거지. 내가 들어갔던 것이 진짜 미안하지만 해병이 영원한 해병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해병들을 화나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원래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건 아니거든 보면은 이제.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했으니 이것이 기득권이 됐고 내가 평생 무슨 권리가 있다? 그게 아니죠,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이 칼럼에서 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오류 부분. 예. 책의 잔류 수준의 오류. 그러니까 약간의 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네. 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의미의 네. 그런 말씀, 이게 네. 표현을 그래서 설계주의의 이제 오류인데 잔류 수준의 실패 혹은 오류는 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는데 불가결한 유격이다. 말도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설명을 좀. 아니 예컨대 핸들도 보면은 우리 네, 감전하잖아요. 예. 약간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왔다 갔다 그대로 약간. 예. 그게 딱 고정되보자 안에 큰일 나. 그리고 약간, 브레이크도 예를 들어서 예. 약간 유격이 있단 말이야. 뭐든지. 유격이란 말이 그러니까 일종의 여유 공간이죠. 여유 공간을 유격. 그렇지 않고 예. 이게 핸들이 딱 고정되면은 뭐 튄다고 이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약간 쿠션이죠. 그렇죠. 틀릴 수 있는 때려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버퍼할 수 있는 역할 그렇죠. 같은 거. 허용 범위 내죠. 허용 범위 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넘어가야 작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격은 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잔류 농약도 마찬가지야. 사실 잔류 농약. 뭐 이게 순도가 99.99는 좋아. 하지만 99.9999를 만들려고 우리가 투입하는 건 넌센스야. 우리가 그렇죠. 허용하는 게 있잖아. 예. 따라서 뭐 완전 무결점으로 하겠다 세상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대로 꾸려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법이 좋아도 이것이 뭐죠? 약간의 어떤 거 뭐 빈틈이 보여져서 거기에 또 뭐 많은 어떤 이제 그 이탈자 나올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100% 무슨 무결점으로 가겠다 하니까 이게 이제 이걸 뭐 하나하나 법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 법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큰 틀을 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국회의원들이 어떤 최소한의 실패, 그러니까 인정되는, 허용되는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인간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실수, 실패, 잔류 수준에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마저 그걸 뭐 손보겠다 하면은 그걸 위해서 잃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냥 시장을 통해서 걸러지는 그런 오류. 그거 있다면은 개입하지 말자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데 뭐 시청자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이거 뭐 볼 필요 없다. 우리가 사실 이게 걸러지는 거야 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뭐 끝까지 무슨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이 프로그램. 그렇죠. 꾸준히 설득하는 거야. 지금 자유주의를 지금. 좀 젊은 우리 저 김연희 PD도 우리가 부지런히 설득을 하는데 아주 그냥 사실은 이걸 좀 오해할 수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조동 교수님만 뭐 특별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그 열반 접근법이라고 해요. 그런 게 너무 완전 경쟁 모델을 가지고 시장 현실에서 보니까 이거 좀 달라 그래 그걸 자꾸 규제하려고 들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이런 그걸 한 바가 있고 이제 조 교수님은 좀 다른 형태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오류 결정, 무오류, 뭐 그죠? 그거를 그래서 지향하는 거죠. 약간 어쨌든 이 저 제목이 좀 이 딱 보는 순간 슈퍼갑의 무소불위 입법 독화살 이 제목.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얘기한 뭐냐면 국회의원이 요새 참 좀 많이 미워 죽겠어. 이렇게 뭐 누구를 미워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국회의원 누구 개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어떤 직군 그죠? 좀 밉고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슈퍼갑으로서 많은 뭐랄까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성찰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국회 안에도 틀림없이 이제 다른 생각을 지금 이런 분위기와는 또 다른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 목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제 우리 끝낼 때 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얼마 지났어 우리?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대내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핑계 삼아서 무슨 뭐 잘 봐주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좀 현실을 냉철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항상 뭐냐면 우리 뭐라 그러죠? 그냥 우리 얘기하는 게 right hand, right voice.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책도 그때 해야 될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지 않고 무슨 뭐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이득을 얻으려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 우리는 못 참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그 갑을 관계 우리 갑을 문화의 부재를 우리가 성찰하고 우리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잘 됐다. 갑을 누가 갑이야 누가 을이야.
을을 갖다 우리 모아서 말이야 정치적으로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어떻게 뭐 하자. 이런 발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자꾸만 이제 가불가불하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 항상 카운터 파트가 있잖아요. 수요 공급도 갑을 관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갑이죠. 우리 공급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또 뭐 갈라져 그러는 건데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좀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그리고 또 뭐 세세하게 무슨 뭐 유경마저도 이게 핸들의 유경마저도 그냥 허용하지 않게 꽉 조이겠다. 그래갖고 무결점으로 가겠다. 그럼 자동차 사고 나기 딱 십상이고요. 미안하지만은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자체. 그렇죠. 인지 능력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그 자유주의자들이 항상 겸손한 게 뭐냐면은 이제 언노운스죠. 뭘 모르는지 모르잖아. 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 스펠링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은 노운 언노운스도 많이 하는 거죠. 뭘 모르는지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국회의원들 무슨 뭐 그 규제주의자 또는 뭐 간섭주의자들은 뭐 항상 세상은 노운스지. 내가 뭘 아는지 안다고 확신하지만은 그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따라서 그건 서서히 만들어진 틀이지. 그래서 언노운스가 현실일 수 있어. 대부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1%만 사실 노운스지. 그렇잖아. 그걸 어떻게 구절합니까? 하여튼 참 뭐 오늘 그 조동 대표님을 모시고 이게 뭐 일부 국회의원이나 이런 발의하시는 분들이 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뭐, 우리 이제 경제가 잘 됐으면 그렇죠. 싶은 마음에서 네. 이게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런 입법들이 참 지금 많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된다. 그런 말씀, 독이 될 수 있어서 좀 지금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그래서 그 무쇠 소월이 입법 독화살이 한국 경제 꽃입니다. 그러면 되지. 그래서 국회의원 뭐 님들 뭐 더 좀 열심히 하시고 난 뭐냐면은 이런 시각을 경청하시라. 그거죠. 우리가 무슨 뭐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틀림없이 건 아니고 그 좋은 의도에서 을의 입장을 또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지만 실은 을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지 이것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 좀 잘 새기셔서 우리 입법하시는데 많은 노고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좀 이렇게 실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잘 살펴서 입법 활동을 해 주십사. 이게 부탁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국회의원들 부탁합니다 한번 하고. 잘 부탁을 드리고 우리 끝맛들을 맺도록 하죠. 오늘 우리 몇 번째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좀 많이 좀 낮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이거는 뭐 공중파도 아니고요. 정말 진짜 폐쇄된 그런 공간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들은 이제 그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분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가이드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좀 국회에서 일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국회의원. 아니, 전 싫어. 그 싫어요. 아니 입법을 독화살이 안 되게 좀 잘 약이 되게 좀. 독화살은 쏘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